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타 아웃턴십과 대사리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릴 12학년 이현우. 오차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벌써 12학년이라 3번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나갔던 10학년의 아웃턴십, 한 달을 나갔던 11학년, 3달의 12학년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학년 때 제 경험인데요. 수포에 처음 올라오게 되면 길찾기 시간을 어떻게 배울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때 기계를 좋아했던 저는 공학이라는 키워드로 길찾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웃턴십 기간 역시 그 공학이라는 키워드를 그대로 가지고 나갔는데요. 제가 했던 공학 활동은 메이킹이라고 부르는 어떤 센서들과 컨트롤 모드를 이용해서 작은 기계들을 만드는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활동을 연장시켜서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메이킹 활동을 지원해주는 어떤 장비나 교육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기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3D 프린터라는 곳에서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대표님께 3D 프린터에 대해서 배우고 모델링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또 대표님이 외부 출강을 나가실 때 저도 함께 따라 나가서 작은 지식이지만 그 강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아웃턴십이라는 경험 자체가 너무 처음이라서 모든 게 서툴렀지만 내가 이 일주일을 잘 보냈다라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 너무 자신감을 심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배웠던 3D 프린터와 모델링 기술이 진짜 이때 안 배워갔으면 어쩔 뻔했어 싶었을 정도로 너무 좋은 배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11학년에 한 달간의 아웃턴십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10학년 때는 그림과 환경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관 같은 건물들에 많이 방문하게 되면서 그런 건물과 공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디자인하는 건축을 제 11학년 아웃턴십 때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건축을 거의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일단 한 달 동안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강연을 들어보기도 하고 여러 이제 그 당시 오픈하우스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건축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보고 그 사무소의 소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유명 건축물들을 보면서 그 건축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축 사무소에 방문을 하면서 실제 건축 사무소에서 한 달을 지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건축 사무소 2곳에 연락을 넣었는데 감사하게도 아르키움이라는 곳에서 면접을 보자고 하셨고 다행히도 한 달 동안 어떤 식으로 넣어도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르키움에 나가서는 먼저 회의 참석을 하면서 이 회사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각자 개인 프로젝트를 하고 계셨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일주일간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들어보기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렇게 모형을 만들기도 하고 그 건축주와의 미팅에 참석해서 어떻게 건축주와 소통을 하면서 건물을 만들어가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지어지고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렇게 한 달간의 아웃턴십을 나갔을 때 조금 더 내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것과 그 공간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한 달간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12학년. 그리고 이제 12학년이 되었는데요. 불과 몇 개월 전에 나갔다 왔던 3개월간의 아웃턴십이었어요. 저는 11학년 때와 같은 기간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슈루연구소라고 하는 공학, 과학, 콘텐츠를 만드는 스타트업 회사에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한 명의 메이커로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면 첫 번째 저 회로도가 그려진 화면은 제가 건담 아시죠? 그 건담을 모티브로 한 공기청정기 마스크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던 화면이고요. 두 번째 저거는 자동으로 샤워를 시켜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저 통돌이 안에 들어가면 양 옆에서 통돌이가 돌면서 자동으로 샤워를 시켜주는 그런 컨텐츠를 또 맡았습니다. 마지막에 보이는 저 귀여운 캐릭터는 요즘 또 쇼츠 컨텐츠가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슈요연구소라는 채널에서도 쇼츠 컨텐츠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뭔가 먹을 걸 먹고 빈 접시를 뱉어내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저거의 모델링과 출력도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나갔다 왔기 때문에 벌써 4개월 차 인턴이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더 회사에 녹아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프로젝트를 다른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기획을 해주신 기획자분이라든지 촬영을 하는 PD분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발맞춰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내 상황을 공유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질문하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건축에 이어서 이제 방학 동안 고민을 해보고 건축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스케치를 한 처음에 생각했던 그림과 그것을 좀 조형적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온전히 즐기고 느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소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내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야외에 나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하며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여러 전시를 관람하면서 그거에 대해 후기를 적으며 생각을 정리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술 작업을 하고 계신 여러 작가님들을 만나보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그분들이 예술 작업을 하고 그것을 사람과 소통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고 저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멀리 대구에 나가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대구에서 전시를 보고 돌아오던 길에 어떤 분에게 그림을 그려서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과의 첫 소통이 있었는데 기억에 남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좋은 것을 즐기기만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내가 더 끌고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서 깊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저 자신을 열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10학년 아웃턴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함께 뭔가 하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슈로연구소에 출근을 하면서 새로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학이라는 어떤 기술을 예술의 표현 수단으로서 써볼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이 생겼고 그걸 해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의 조율과 이런 고민 끝에 같은 반 친구의 예술을 하던 현욱이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게 되었어요. 그때 연락이 왔는데 마침 저도 여러 새로운 것들을 접하면서 아 나도 이걸 해보고 싶다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연락이 오게 돼서 저도 아 좋다 하고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초 아웃턴십 공동 프로젝트의 이 눈물겨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주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희는 어떤 것을 주제로 할지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고민들을 나누기도 하고 하다가 지하철을 모티브로 잡게 되었는데요. 지하철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다 다른 시각으로 이 같은 창문을 바라보겠구나 라는 상상력에서 착안을 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고 그 밑으로 레일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그 레일이 지나가면서 그 레일 위에 있는 풍경이 계속 바뀌거든요. 지하철 창문을 통해서 보면 이 풍경이 계속 바뀌는, 그래서 지하철이 마치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서 일을 제일 잘 벌리는 두 사람과 또 제일 수술을 못하는 두 사람이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구상을 할 때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하면서 여러 기술과 그런 작업들을 해보려고 아이디어를 세웠었으나 막상 그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아웃턴십 하반기에 시작을 했었어서 작품을 제작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랜 기간을 쓰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생각하는 기간에 의미가 있었기에 나중을 기약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3년간의 아웃턴십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들살이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살이도 마찬가지로 10학년, 11학년, 12학년 순으로 진행을 하셨는데요. 10학년 들살이는 저희가 스토어에 처음 들어와서 개인 들살이로 4박 5일을 처음으로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제 개인 들살이는 앞서 소개를 들었듯이 주제도 정해야 되고 또 예산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일 계획을 하나 시간 단위로 세우고 밥을 어디서 먹을지
어디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할지까지 다 계획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처음 하다 보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찌저찌 계획을 다 세우고 그렇게 들살이를 나가게 되었는데 저는 10학년 때 제주도로 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신체의 한계,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를 느껴보기로 해서 많이 걷고 마라톤까지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6만 보까지 걷기도 하고 42km 마라톤도 혼자서 뛰어보면서 신체의 한계를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서 힘들 때 제 모습과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사리에 돌아와서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그동안 사용했던 영수증과 예산들을 다 정리해서 총 지출 금액과 그것을 이제 알바로 얼마를 벌어야 하며 학교와 부모님께 얼마를 나눌지 그런 것들 다 계산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학년이 되어서 저희는 하동과 순천으로 함께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 하동과 순천에서 저는 길을 찾는 일에는 전혀 소질이 없는 저 자신을 벼랑 끝까지 던져보자 라는 주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길을 미리 숙지하고 지도를 보지 않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활동을 진행했고요. 또 그렇게 다니면서 만난 건물이나 랜드마크를 3D로 모델링을 한 뒤에 돌아와서 입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저는 저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했어요. 이쪽이 맞냐 저쪽이 맞냐 계속 고민을 하면서 대사리를 다녀야 했는데 제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길,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좀 돌아가더라도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선택의 어떤 옳고 그름은 무엇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선택하고 나서 내가 그 선택을 어떻게 임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16년 때 들사리 주제는 주위를 잘 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소한 존재들을 주변을 잘 둘러보면서 느껴보자 라는 주제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동과 순천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나하나 자연을 느끼기도 하고 동물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영상과 녹음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는 등으로 하동과 순천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들사리에 핸드폰에 들어있던 여러 사진과 녹음, 영상 자료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그 기록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어떻게 할까 정말 고민을 하다가 남아있던 그림들로 이제 그 순간에 빛났던 그런 것들을 남기게 되었고 이제 결국 순간이기에 언젠가는 사라지기에 빛날 수 있는 거구나 느끼면서 11학년 들사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얼마 전에 갔다 온 12학년 들살이인데요. 저희는 사상 최초로 슈퍼 모듬 들살이를 떠나게 되었어요. 7박 8일의 기간을 반으로 쪼개서 3박 4일은 모듬을, 또 다른 3박 4일은 개인 들살이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두 모듬으로 나뉘어서 들살이를 떠났는데요. 한 모듬은 소악기들로 합을 맞춰서 버스킹을 하는 활동을 했고요. 다른 한 모듬은 동물들을 관찰하고 그들과 우리의 관계를 느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동물을 관찰하는 팀에 속해 있었고 그 주제를 가지고 모듬 들살이도 그리고 또 개인 들살이도 보냈는데요. 먼저 모듬 들살이에서는 저희가 모든 친구들 다 같이 하나의 생물을 관찰하면서 되게 다양한 시각으로 그 생물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함께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각자 나눠가져야 할 역할들 그리고 다해야 할 책임들이 가볍지만은 않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박 4일의 개인들 자리에서는 이게 제가 동물을 찾아 나서서 관찰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떠났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가만히 앉아서 이 친구들이 제발 와주기만을 간절하게 바라야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세상에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다 나 말고 다 NPC고 그런 게 아니고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뒤에 저는 개인 대사리 결과물로 저쪽에 잠깐 보이지만 웹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웹페이지 속에 제가 찍은 사진들과 그리고 적었던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3번의 들사리가 지나갔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무척이나 감동적인 발표였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네. 어쨌든 이걸로 1부 일정이 끝이 났어요. 저쪽에 보시면은 그 발표를 안 한 학생들이나 발표를 안 한 활동 수업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 예상보다 약간 빨리 끝나서 지금이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강 45분으로 잡고 3시까지 구경하시다가 다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